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제품을 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꽤 계셨는데 좀 늦었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의 RTX 2080 Ti 호프 10주년 에디션입니다. 이 패키지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래픽카드 패키지가 맞나 싶을 만큼 큼직하고 두터운데요. 내용물을 보면 와, 역시 그래픽카드 제품 중에 이 화이트 갬성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답게 제품이 그냥 아우 미칩니다. 일단 호프 10주년 에디션은 순행 자켓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순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용자라면 순행으로 하이브리드 쿨링이 가능합니다. 쿨러마스터의 그래픽카드 지지대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별도의 정보 표시용 LCD 모니터도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갑. 네. 장갑 좋죠. 이 독특한 건 3600MHz의 클럭 스피드의 호프2 RGB 메모리 킷이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건 10주년 에디션 구매 고객에게 선물로 함께 들어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픽카드 가격에서 저 메모리 가격은 포함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8GB 모델 2장으로 16GB 킷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호프 USB 메모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뭐 드라이버가 들어있을까요? 뭐 CD가 없고 대신 USB 메모리가 들어있는 건 제가 늘상 주장하던 건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제가 이후에 확인을 한 건데 그냥 그러니까 공 USB였습니다. 쓸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용량은 16GB였습니다. 이 제품의 사이즈는 가로 320mm, 세로 180mm, 두께 58mm입니다. 그러니까 두께가 한 2.7슬롯 정도 되는데 거의 한 3슬롯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픽카드는 전면으로 90mm의 냉각팬이 3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대충 봐도 화려한 외모를 자랑하는데 아마 RGB가 꽤나 화려하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면으로는 흰색의 백플레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하이엔드급 그래픽카드를 다뤄본 느낌으로는 이 후면 백플레이트에도 조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원은 8핀 전원 포트 3개를 사용합니다. 출력 포트는 전형적인 엔비디아 출력 포트 레이아웃입니다. 그러니까 3개의 디스플레이 포트와 1개의 HDMI 포트 그리고 VR-링크를 위한 C-타입 USB 포트가 있습니다. 이 상단을 보면 마치 원키 오버클럭 같은 버튼이 있는데 이건 하이퍼 부스트라는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 버튼을 누르면요, 모든 펜이 풀스피드로 가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누른다고 오버가 되는 건 아닙니다. CPU는 인텔 i9 10980X1을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갤럭시의 RTX 2080 Ti 호프 10주년 에디션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메인보드는 ASUS의 X299 30주년 에디션의 메모리는 G스킬 로얄 메모리로 4000MHz 클럭 스피드로 8GB 메모리를 4개 장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우선 변수를 제외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혹시 이 리뷰를 보시는 분 중에 나도 저렇게 시스템을 구성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냥 다른 거 손대실 필요 없이 그냥 기본적인 세팅만 하신다면 오늘 보시는 이 테스트 결과에 준한 성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벤치마크 스코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D마크 벤치 스코어부터 보도록 하죠. 이 타임스파의 경우 그래픽 스코어 14,058점이 나왔고요. 이 파이어 스트라이커의 경우는 그래픽 스코어 32,774점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제가 진행했었던 벤치 스코어 결과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점수만 놓고 본다면 기존 RTX 2080 Ti의 이 상위 라인들과 비교했을 때 뭐 큰 차이는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게임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펙을 고려했을 때 FHD 해상도 성능 테스트는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QHD 해상도에서 게임 내 지원하는 울트라 프리셋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레인보우 6 시즈의 경우 평균 259.1프레임이 나왔고요. 보통 FHD 기준으로 테스트했을 때 이 상위급으로 나오는 프레임이 그냥 QHD에서 풀 옵션으로 했을 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양 좀 많이 잡아먹는 게임이죠. 토타로 삼국지입니다. 평균 122.2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QHD의 울트라 프리셋인데 보통 FHD에서 나오기 힘든 프레임이 QHD에서 아주 쉽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레이싱 게임 니드 포 스피드 히트입니다. QHD의 울트라 프리셋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평균 87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FHD에서 평균적으로 나오는 프레임보다도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이 게임, 이 니드 포 스피드 히트 이 게임은 은근히 사양 많이 타는 게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의 경우 멀티플레이를 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150프레임대를 보여주었습니다. QH 대상도에서 울트라 옵션이라는 걸 감안하고 본다면 상당히 프레임이 잘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훈련장 테스트 기준 QHD 해상도의 올 울트라 평균 167프레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인게임에서는 QHD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 옵션으로 낮춰야지만 평균 170프레임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이 배그의 경우는 QHD에서는 2080 Ti라고 하더라도 국민 옵션으로 해줘야만 일단 뭐 140프레임 이상대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동안 엔트리 모델만 제가 계속 줄창 리뷰하다가 오랜만에 제가 원래 주력으로 다뤘던 이 하이엔드 라인을 리뷰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걸 느끼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프레임입니다. 엔트리급 모델들은 FHD 해상도에서 어느 정도 옵션 타협을 해야만 이 고주사율 모니터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 기준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쓸만한 프레임을 뽑아주고, 그와 반해 이 프레임 유지율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히나 FPS 게임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미묘하게 다가오는 걸 이번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화면 전환이 굉장히 빠르고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는 FPS 장르에서는 순간의 프레임을 유지해주는 이 프레임 유지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확실히 2080 Ti에서는 프레임 유지율이 굉장히 좋은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게임을 하는데 확실히 체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컸습니다. 자,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 리뷰의 메인 내용으로는 다루지 않았지만 호프 10주년 에디션의 경우 가격 대비 타사 모델과 비교했을 때 이 팩토리 오버클럭의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걸 만약 구입한다고 할 경우 그냥 사용한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아쉬움이 남을 수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 별도의 추가 쿨링 작업 없이 간단하게 오버클럭을 진행했을 때 제가 테스트 삼아서 해본 걸 보여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벤치 테스트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위 결과값은 진짜 간단하게 그냥 긴 시간 들이지 않고 오버 진행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후 뭐 추가적인 쿨링 작업이라든지 세부적인 오버클럭 과정을 좀 더 진행을 한다면 아마 더 높은 값을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느 정도 쿨링 환경과 오버클럭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사용하는데 뭐 잠재력을 끌어내는 그런 재미, 이런 재미가 있는 녀석일 수도 있겠지만 뭐 단순하게 구입해서 그대로 사용한다. 이게 300만 원이 넘는 가격임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이 가성비 측면에서는 이게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그렇겠죠. 결국 초보자용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PC 하드웨어 부분에 지식이 있는 이 숙련자용의 그래픽카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아스타라 비스타. 사실 그래픽카드 오버클럭은 그다지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CPU나 메모리 오버클럭과 비교를 한다면 오버를 해서 올릴 수 있는 상승폭도 크지 않을 뿐더러 최근의 추세는 제조사에서 기본적으로 오버를 해서 나오기 때문이죠. 굳이 힘들여 가면서 오버를 해도 얻을 수 있는 그 실성능에서의 체감도가 그렇게 크다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이나 오늘 보신 호프 10주년 에디션, 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그런 몇몇 모델 있죠. 우리 제품은 오버를 해달라, 오버를 위해서 우리는 만들었다, 뭐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정말 오버에 좀 더 맞춰진 모델인 것은 맞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모델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하드코어 오버클럭커들을 위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브랜드에서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제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나에게 맞는 제품을, 또 내가 투자한 만큼의 효율을 끌어낼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아마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